이까지 낡아빠진 찻집 먹고 떨어져라 그냥. 남편 재훈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 곳이잖아. 누가 요즘 이런 전통 찻집을 찾는데. 재훈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49제도 끝나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오빠, 여기 진짜 구식이네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여자가 찻집 내부를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가 더 들어. 재훈이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60년간 매일 아침 닦아온 그 낡은 찻상 아래 창고 바닥 밑에 숨겨져 있던 비밀을 말이죠. 혼자 남겨진 손녀 수진에게만 남긴 그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찻집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그러셨듯이요. 찻집 청담원은 서울 북촌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0년 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죠. 아침 햇살이 마루에 비쳤습니다. 수진은 먼저 마루를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뭇결을 따라 천천히요. 걸레질을 하며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마지막 모습이요. 수진아, 네 할머니.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재훈이는 잘해주니?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병문 안을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수진아, 내 말 잘 들어라.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찻집을 잘 지켜라. 특히 안쪽 방에 있는 낡은 찻상. 그 상만큼은 절대 치우지 마라. 왜요, 할머니?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둬야 해. 약속해라. 할머니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상 아래 창고 바닥에. 할머니?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찾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수지는 마루를 다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찻상들을 닦을 차례였습니다. 20개의 작은 찻상이 방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천으로 닦았습니다. 맨 안쪽 방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찻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표면이 닳아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깨져 있었죠. 오칠이 벗겨진 곳도 많았습니다. 수지는 그 상을 특히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그러셨으니까요. 찻상을 닦으며 결혼초를 떠올렸습니다. 이 상은 뭐야? 왜 이렇게 낡았어? 재훈이 처음 찻집에 왔을 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집 오실 때 가져오신 거래요. 그래서? 고물이잖아. 버려. 안 돼요. 할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쯧, 이해가 안 되네. 쓰지도 못할 물건을 왜 붙들고 있는 건지. 재훈은 관심 없다는 듯 다른 곳을 둘러봤습니다. 수지는 그때도 이 상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지키고 있었죠. 상을 다 닦고 일어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쾅! 아직도 청소해? 이 시간에?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 그 여자가 함께였죠. 여자는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짙은 화장에 브랜드 로고가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낡았다. 누가 요즘 이런 데서 차 마셔?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재훈에게 들으라는 듯이요. 수지는 걸레를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49제도 안 끝났어요. 49제 끝나면 뭐가 달라지는데 어차피 할 일은 해야지. 재훈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리해야지. 당연히. 여기 다 정리하고 팔 거야. 재훈이 방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팔다니, 무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해? 여기 땅값 얼마인지 알아? 북촌이야, 북촌. 이걸 찻집으로 쓰다니 웃기는 일이지. 할머니가 평생 운영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 이제 우리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자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재밌겠다. 철거 전 마지막 모습, 이런 컨셉으로. 그래, 좋네. 많이 찍어. 재훈이 웃었습니다. 사진 찍지 마세요. 수진이 말했지만 여자는 무시했습니다. 왜? 나쁜 짓도 아닌데 추억 남기는 거잖아. 재훈이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가 따라갔죠. 수진도 급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방에는 할머니의 유품들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찻잔 세트, 닭이들, 족자들. 이런 거 다 버려야지. 여자가 찻잔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써? 손 떼지 마세요.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 이거 버릴 건데. 골동품도 아니고 그냥 낡은 거잖아. 재훈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무 오버하지 마. 어차피 다 처분할 거야. 처분이요? 응, 여기 다 비우고 리모델링해서 팔 거야. 카페로 만들면 잘 팔리겠지? 재훈이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건데. 그래서? 물려받았으면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여자가 방을 둘러보다가 낡은 찻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런 건 당장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상은 안 돼요. 수진이 재빨리 찻상 앞을 막았습니다. 왜? 쓰레기잖아. 보기에도 흉하고. 할머니 유품이에요. 유품? 이건 그냥 고물이지.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민지야, 그냥 놔둬. 저거 하나쯤이야. 재훈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 저거 자리만 차지하잖아. 치우면 공간이 더 넓어 보일 텐데. 나중에 생각해보자. 어차피 다 버릴 건데. 재훈이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 가자. 약속 시간 늦게 됐어. 오빠, 나 여기서 셀카 좀 더 찍고 갈래. 알았어. 빨리 찍어. 여자는 이곳저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유품들 앞에서도 찍었죠.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나서 두 사람이 나갔습니다. 곧 다시 올 거야. 그때 본격적으로 정리하자. 재훈이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쾅! 문이 거칠게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아 낡은 찻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찻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닳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돌이켜보면 결혼 초부터 달랐습니다. 3년 전
재훈과 맞선으로 만난 첫날이었습니다.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중매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찻집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수진이 대답했을 때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찻집이요? 수익은 어때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요.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살 수 있어요. 200만 원. 재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땅은 좋은 곳에 있어요. 북촌이거든요. 중매인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아, 북촌이요? 거긴 땅값이 좋죠. 재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한번 가봐도 될까요? 네, 언제든지요. 결혼을 결정한 건 그로부터 석 달 후였습니다. 재훈은 괜찮은 조건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었고 연봉도 괜찮았죠. 수진 씨는 차분하고 좋아요. 재훈이 프로포즈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아요. 수진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재훈이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야, 찻집 그만두고 다른 일 해봐. 재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요?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손님이 하루에 몇 명이나 와? 서너 명. 그걸로 뭘 하겠어.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좋은 게 밥 먹여줘? 현실을 봐야지.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곳이에요. 그래서 평생 거기 매달려 살 거야? 그게 말이 돼? 차라리 찻집 팔고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카페든 뭐든. 못 팔아요.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약속? 할머니는 이제 없잖아. 죽은 사람 약속 지켜서 뭐해?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재훈은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 만났어. 왜? 늦었길래.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재훈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기도 했죠. 술 냄새 나요. 그래서 회식했는데 술을 안 마셔?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어요? 야, 너 지금 의심하는 거야? 재훈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표정 봐. 완전히 의심하고 있잖아.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간섭이지. 나한테 간섭하지 마. 재훈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찻집은 할머니 거처와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수진과 재훈은 찻집 옆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좀 따라와봐. 할머니가 수진을 부르셨습니다. 안쪽 방으로 가셨습니다. 낡은 찻상이 있는 방이었죠. 이 찻상을 잘 지켜라. 할머니가 찻상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할머니? 이 상은 특별한 거야. 내가 25살 때 시집 오면서 가져온 거거든. 그래도 너무 낡았어요. 새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안 돼. 이 상은 절대 치우면 안 돼. 알겠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할머니. 수진아, 사람은 말이야. 지킬 줄 아는 게 중요해. 욕심내지 말고 묵묵히 지키는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때가 되면.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수지는 매일 그 찻상을 특별히 정성껏 닦았습니다. 한편 재우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야, 언제까지 그 찻집에 매달려 살 거야? 이게 제 일인걸요. 일? 장난이지.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게 무슨 일이야? 내 월급 절반도 안 되잖아. 저는 이게 좋아요. 좋은 게 밥 먹여줘? 현실 좀 봐.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저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뭐? 지금 나 없어도 산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잖아. 똑똑히 말해.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수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재훈이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나야. 조금만 참아. 곧 처리할게.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응, 그때 바로 팔 거야. 북촌 땅값 알지?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어. 수지는 문 뒤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뭐든지 할 수 있어. 걱정 마. 재훈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수진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목소리였죠.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할머니만 돌아가시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우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팔기 위해서. 수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습니다. 수진아. 가느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미안하다. 왜요? 할머니가 왜 미안해요? 너한테 짐을 지운 것 같아서.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찻집 너한테 부담이지? 아니에요. 저 좋아해요. 재훈이는 어떠니?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수진아, 잘 들어라. 할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찻집을 잘 지켜라. 특히 그 낡은 찻상. 네, 할머니. 상 아래, 창고 바닥에. 네?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찾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넌 욕심이 없으니까. 그게 할머니가 널 믿는 이유란다. 할머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수진아, 사랑한다.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찻집을 운영하시며 많은 분들과 인연을 맺으셨거든요.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찻집 꼭 지켜주세요. 할머니 뜻을 이어가세요. 사람들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조문객 맞는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전화만 붙잡고 있었죠. 응, 나 지금 장례식장이야. 조금 있다 나갈게. 웃으며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를 마친 날 저녁이었습니다.
모든 조문객이 돌아가고 수진과 재훈만 찻집에 남았습니다. 이제 찻집 정리하자. 재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찻집 팔아야지, 당연히.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언제 팔아? 시간은 흘러가는데 빨리 처리해야지.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못 팔아요. 왜?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지켜야 해요. 지켜? 뭘 지켜? 낡은 건물 지켜서 뭐해? 할머니와 약속했어요. 약속? 할머니는 이제 없어. 죽은 사람 약속이 뭐가 중요해?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난번 그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금만 더, 금방 끝날 거야. 재훈이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해, 약속 있다고. 여자가 투정하듯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누구예요? 내 여자친구. 재훈이 대답했습니다.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죠. 여자친구요? 우리 결혼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되지. 이혼이요? 응. 어차피 우리 안 맞잖아. 3년 동안 충분히 확인했어. 재훈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여기 서명해. 서류를 수진 앞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봤습니다. 재산 분할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명의 재산, 강남 아파트 5억, 예금 2억, 주식 1억, 자동차 5천만 원, 합계 8억 5천만 원. 수진명의 재산, 청담원 찻집, 감정가 3억. 찻집이 3억밖에 안 돼요? 땅값만 3억이래. 건물은 너무 낡아서 가치가 없대. 사실 팔리지도 않을 거야. 누가 저런 낡은 한옥을 사겠어. 재훈이 비웃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요? 그건 내 거야. 결혼 전부터 내가 모은 거고. 결혼 생활 3년 동안 제가 번 돈도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3년이면 7천만 원? 그까짓 거 내가 다 썼어. 생활비로. 아니면 찻집도 반반 나눌까? 1억 5천씩? 그럼 나도 1억 5천 받고 넌 찻집 반쪽에 1억 5천 더 주는 거지. 재훈이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게 싫으면 그냥 찻집 가져가. 난 나머지 다 가져갈 테니까. 여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냥 찻집 주자. 어차피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뭐. 재훈이 쉽게 동의했습니다. 자, 빨리 서명해. 우리 약속이 있어서 바빠. 수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찻상이 떠올랐습니다. 찻집을 지켜라.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찻집은 제가 가져갈게요. 잘 생각했어. 어차피 쓸모없는 거니까. 수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다 됐네. 그럼 우린 갈게. 재훈이 여자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참, 그 낡은 찻상도 가져가. 쓰레기지만 내가 좋아하니까. 재훈이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이혼 후 수지는 찻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처럼요. 마루를 닦고 찻상을 닦았습니다. 특히 낡은 찻상은 더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잘 되는 날은 대여섯 명 정도였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조용했고 평화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가을비였습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창고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찻잔들, 다기들, 천들. 창고 한쪽에 낡은 찻상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는 여기에 두었거든요. 이 상을 옮겨야겠다. 수지는 찻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천천히 옮겼습니다. 찻상을 치우고 나니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무 마루판인데 색깔이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조금 더 밝았습니다. 새 나무판 같았죠. 수지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봤습니다. 마루판 틈이 다른 곳보다 넓었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 빈 소리가 났습니다. 옆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 소리가 달랐습니다. 꽉 찬 소리였죠. 뭐지? 수지는 마루판 틈에 손가락을 넣어봤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습니다. 마루판이 들렸습니다. 아래가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을 가져왔습니다. 급하게 뛰어가서 찾아왔죠. 손전등을 켜서 아래를 비춰봤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계단이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죠. 할머니. 수지는 할머니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상 아래 창고 바닥에 여기였구나. 수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계단이 좁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10계단쯤 내려가자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10평쯤 될까요? 천장은 낮았지만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으로 사방을 비춰봤습니다. 벽에는 나무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상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바닥을 봤습니다. 흙바닥이 아니라 돌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게 뭐지? 수지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상자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천으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도자기였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백자 찻잔이었죠. 수지는 찻잔을 손전등빛 아래서 자세히 봤습니다. 순백색이었습니다. 유약이 곱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닥을 뒤집어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명 청화 백자.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기에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백자였습니다. 청화 백자. 진품이라면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설마. 수지는 다음 상자를 열었습니다. 역시 천으로 쌓인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을 풀었습니다. 족자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산수화였습니다. 붓터치가 힘차면서도 섬세했습니다. 낙관을 받습니다. 추사 김정희. 수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최고의 서예가이자 화가였습니다. 이게 진품이라면 수지는 다른 상자들도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상자에는 고려 청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에는 또 다른 족자가 있었습니다. 겸재 정선의 그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상자마다 귀한 유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 백자, 고려 청자, 추사와 겸재의 그림들, 오래된 서책들.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이 모든 게 진품이라면 가치를 가늠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벽 한쪽에 목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상자들보다 조금 컸습니다. 수지는 목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필체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이곳을 찾아낸 거구나. 잘했어. 할머니가 바랐던 대로야. 놀랐지? 이 많은 유물들을 보고. 할머니도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정말 놀랐단다. 이 유물들은 우리 집안이 200년 넘게 지켜온 거란다. 고조 할머니께서 모으시기 시작한 거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를 마구 가져갔단다. 금이나 다른 귀한 것들로 바꿔가기도 하고 그냥 빼앗아가기도 했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문화재를 팔았어. 살기 위해서 또는 탐욕 때문에. 하지만 우리 집안은 달랐어. 고조 할머니는 팔지 않으셨어. 오히려 남들이 팔려고 내놓은 것들을 사서 숨기셨지. 일본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말이야. 해방이 되고 나서도 팔지 않으셨어.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는 그저 잠시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고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야. 전쟁 때도 지키셨어. 폭격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 지하실을 지키셨지. 그 뒤로 증조 할머니께서, 그리고 내가 이어받았어. 60년 동안 할머니가 지켰단다. 가난할 때도 있었어. 정말 힘들 때도 있었지.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팔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건 우리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저 지키는 사람일 뿐이야. 수진아, 이제 내 차례야. 하지만 할머니는 내게 평생 지키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때가 됐어. 이제 이 유물들을 세상에 내놓을 때가 된 거야.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필요한 곳에 기증하렴. 팔지는 마라. 기증해라. 욕심내지 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보상받았어. 200년 동안 이 아름다운 것들을 곁에 두고 살았잖니.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야. 수진아, 할머니가 왜 너한테 이걸 맡겼는지 아니? 넌 욕심이 없으니까. 넌 조용히 지킬 줄 아니까. 넌 할머니와 같으니까. 재훈이는 미안하구나.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 그 사람이 내게 좋지 않다는 걸.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 없었어. 지금은 어떻게 됐니? 이혼했니? 아니면 아직도 함께 사니? 어떻게 됐든 괜찮아.
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아이니까. 수진아, 이 찻집도 내 거야. 재훈이가 팔려고 할 거야. 할머니는 알아. 하지만 지켜라. 이 찻집도, 이 유물들도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수진아, 고마웠어. 좋은 손녀였어. 아니, 좋은 사람이었어.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단다. 가지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 넌 후자야. 그게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이유란다. 수진아, 할머니가 사랑한다. 항상 내 곁에 있을게. 편지를 다 읽고 수진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하실에 혼자 앉아서요. 할머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믿어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비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대학교 은사님을 떠올렸습니다. 박 교수님, 미술사를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욕심 없는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수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저 김수진입니다. 아, 수진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냈어요? 네, 교수님.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찻집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서요. 직접 뵙고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래요? 뭔지 궁금하네요. 언제가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좋아요. 토요일 오후 2시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토요일이 됐습니다. 수지는 아침부터 찻집을 정리했습니다. 마루를 닦고 찻상들을 닦았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여기가 찻집이구나. 정말 운치 있네요. 박 교수님은 60대 중반의 학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죠. 들어오세요. 차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차를 마시며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교수님, 이거 먼저 읽어주세요. 수지는 할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 교수님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어제 발견했어요.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수지는 박 교수님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마루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입니다. 지하실이 이런 곳에. 박 교수님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내려갈게요. 수진이 손전등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박 교수님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려왔습니다. 지하실이 나타났습니다. 박 교수님은 손전등 빛 속에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수지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백자 찻잔을 꺼냈습니다. 대명청화 백자예요.
박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으로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품입니다. 명나라 시대 백자가 확실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상자도 열었습니다. 추사 김정희 산수와 겸재 정선 진경산수, 고려 청자. 박 교수님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지하실에서 나왔습니다. 안방으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박 교수님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네, 교수님. 이건 국보급입니다. 모두요. 정말요? 네, 어떤 것들은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대단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문화재청에 즉시 알려야 해요. 전문가들이 감정을 해야 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걸 기증하고 싶어요. 기증이요? 네, 할머니 유언대로요. 팔지 않고 기증하고 싶어요. 박 교수님은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할머니께서 200년 동안 지키신 거예요. 저는 그저 세상에 내놓는 일만 하는 거죠. 어디에 기증하실 생각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바빴습니다. 박 교수님이 문화재청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문화재청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지하실입니까? 네. 전문가들이 내려가서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한 점 한 점 사진을 찍고 기록했습니다. 추사 김정희 진품 맞습니다. 이 백자는 명나라 선덕제 시기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 청자도 진품입니다. 12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유사한 화풍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모든 유물이 진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만 문화재청 팀장이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300억, 삼리지 마쇼.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기증하실 겁니까? 네. 혹시 팔 생각은 없으세요? 300억이면. 없습니다. 할머니 유언이에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기증식이 열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명나라 백자와 고려 청자를 기증했습니다.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김수진 씨, 300억 원대 유물을 왜 기증하신 겁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할머니 유언이었습니다. 팔 생각은 안 하셨나요? 30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200년 동안 지켰을 뿐입니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수진의 대답이었습니다. 박물관장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귀한 문화재 지켜주시고 기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할머니와 고조할머니, 그 위 할머니들께서 지키신 겁니다. 저는 그저 세상에 내놓았을 뿐이에요. 기증식이 끝나고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림들 차례예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후 추사와 겸재의 그림들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역시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추가 기증이시네요. 네, 그림들은 미술관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전체 유물 가치가 300억이 넘는다는데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왜 해요? 200년 동안 우리 집안이 이 아름다운 것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죠. 수진의 대답이었습니다. 기자들이 감탄했습니다. 뉴스가 나갔습니다. 북촌 청담원 찻집에서 300억 원대 문화재 발견, 전액 기증. 김수진 씨, 우리 것이 아니다며 국가의 기증. 200년 지킨 문화재, 마침내 세상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같은 날 저녁, 재훈은 원룸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재훈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민지와 함께 강남 호텔 스위트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자유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최고. 민지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썼습니다. 호텔비, 식사비, 쇼핑. 오빠, 이 가방 사줘. 얼마인데? 2,000만 원. 2,000만 원? 응, 에르메스 한정판이야. 알았어. 재훈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속도면 2년이면 바닥나겠는데. 재훈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재훈아, 좋은 투자권 있는데 할래? 무슨 투자? 부동산이야. 3개월이면 2배 된다니까. 나는 2억 넣었어. 진짜? 응, 확실해. 내 친구가 하는 건데 이미 몇 명이 돈 벌었어. 나도 할래. 얼마 넣을 거야? 3억. 오, 그래. 잘 생각했어. 재훈은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주식도 팔았습니다. 3억을 만들어서 친구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개월 후면 6억이야. 그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재훈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을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내 멘트만 나왔습니다. 재훈은 불안해졌습니다. 투자회사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어디 갔어요? 관리실에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다 나갔어요. 야반 도주했대요. 뭐라고요? 사기친 거래요. 경찰도 다녀갔어요. 재훈은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사기 당한 거야? 급하게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총 피해액이 500억 원이 넘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돈 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범인들이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투자금이 날아갔어. 뭐?
얼마? 3억. 3억? 그럼 남은 돈은? 이제 1,000만 원 정도? 민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돈이 없다는 거야?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시. 오빠,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민지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야, 제발. 재훈이 붙잡으려 했습니다. 손 떼, 돈 없으면 나도 없어. 민지는 명품 가방들만 챙겨서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재훈은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호텔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돈이 없었거든요.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방은 좁았습니다. 오풍도 안 됐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면접 볼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면 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은 원룸에 누워 TV를 봤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촌 청담원 찻집에서 300억 원대 문화재 발견. 재훈은 숨이 멎었습니다. 청담원. 화면에 수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께서 200년 동안 지키신 겁니다. 이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재훈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300억. 다시 뉴스를 봤습니다. 찻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추사 김정희와 겸재 정선의 작품, 명나라 백자, 고려 청자 등 국보급 문화재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유물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들의 가치를 최소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이 모든 유물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훈은 스마트폰을 꺼내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300억 원 문화재, 찻집 지하실에서 발견. 김수진 씨, 전액 기증 결정. 낡은 찻상 아래 숨겨진 비밀. 마지막 제목을 보고 재훈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이 상은 뭐야? 왜 이렇게 낡았어? 그래서? 고물이잖아. 버려.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네. 재훈은 자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그 찻상을 확인하시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거기 뭐가 있었던 거야? 300억이. 재훈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버린 거였어.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끄러워. 재훈은 입을 막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담원 찻집은 등록문화재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보존 지원금을 줬습니다. 방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찻집 정말 유명하대요. 300억 원을 기증한 분이 운영하시는 곳이잖아요. 저 찻상이 바로 그 유명한 찻상이래요. 수지는 찻집을 운영하며 문화재 교육도 시작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지역 아이들을 위한 무료 강좌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한문과 전통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글자가 뭐예요?
이건 지킬 숫자야. 지킨다는 뜻이지. 지킨다는 게 뭐예요? 소중한 걸 잘 보관하고 아끼는 거야. 할머니처럼. 문화재청에서 찻집 보수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낡은 부분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원형을 최대한 유지했습니다. 수진의 삶은 안정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닦고 찻상들을 닦았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차를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녁에는 할머니 편지를 다시 읽곤 했습니다. 할머니, 잘하고 있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재우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원룸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고시원 방은 더 좁았습니다. 2평도 안 됐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계속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었습니다. 고시원비 40만 원을 내고 나면 1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청담원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청담원 방문객 10만 명 돌파. 김수진 씨, 문화재청 표창 받아. 청담원, 서울시 우수문화공간 선정. 재우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 내 손에 있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고택 기증유물 가치 재평가 400억 원 이상 추정. 300억에서 4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재우는 그 기사를 읽고 스마트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화면이 깨졌습니다. 400억이 거기 있었어. 재우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가 기사가 났습니다. 김수진 씨, 욕심 없는 삶으로 화제. 서원결 씨, 조용한 문화재 지킴이로 존경받아. 재우는 매번 기사가 나올 때마다 벽을 쳤습니다. 내가 버린 거였어. 내가 발로 찬 거였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우는 청담원 근처까지 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찻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눔에 대해 배울 거예요. 나눈다는 건 뭘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진짜 나눔은 아까운 것도 기꺼이 주는 거예요. 할머니처럼요. 재우는 골목 어귀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가진 것도 다 잃었어. 다 내가 버린 거였어. 5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청담원 마당에 벚꽃이 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마루를 닦고 찻상들을 닦았습니다. 이제 찻집은 서울의 명소가 됐습니다.
방문객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왔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그 유명한 청담원이에요? 네, 어서 오세요. 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습니다. 유명해졌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수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늘은 추사 선생님 글씨를 배울 거예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찻집은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수진에게는 지킬 것이 있었고, 나눌 것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같은 시각 고시원. 재우는 좁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청담원을 또 검색했습니다. 새 기사가 있었습니다. 청담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추진. 김수진 씨, 대통령 표창 받아. 재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하늘, 같은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볼 수 있는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사람도, 돈도, 인생도 다 내가 버린 거야. 재훈의 중얼거림은 좁은 방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제 40이 됐습니다. 여전히 청담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처럼요. 찻집은 이제 국가 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This is the famous 체옹다미온? Yes, welcome. 수지는 영어도 배웠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 남자가 찻집에 들어왔습니다. 수척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재훈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재훈은 수진을 보고 멈췄습니다. 수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수진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차 한 잔. 네. 수지는 차를 준비했습니다. 조용히 재훈 앞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 네. 미안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재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돈도, 사람도, 인생도 다 잃었어. 그래도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저도 혼자 남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돈은 괜찮아요. 서비스예요. 고마워.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창밖으로 재훈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였습니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지키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마루에 앉아 할머니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읽은 편지였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단다. 가지려는 사람과 지키려는 사람. 할머니 글씨가 보였습니다. 넌 후자야. 그게 할머니가 널 사랑하는 이유란다.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누고 있어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킬 것이 있었고, 나눌 것이 있었고, 살아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